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망의 모의선거를 진행해보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거예요.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3차 시에서 창립한 정당의 목적과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정당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둘째, 각 정당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투표의 절차에 따라 모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학급에서 정한 대표 결정 방식에 따라 개표의 과정을 이해하고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을 했었나요? 네, 그렇죠. 정당이 왜 중요한지 알아봤어요. 정당이 왜 중요했죠? 그쵸. 정당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집단으로 대표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어려운 말로 뭘 한다고 했죠? 네, 공천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관심사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었죠. 우리 반에 어떤 관심사가 있었냐면 환경, 학생 복지, 문화예술, 학생 인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지지난 시간으로 좀 전이죠. 지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선거랑 투표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해 배웠는데 생각이 나나요? 네, 그쵸?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있었고요. 대표 결정 방식에는 단순다수 대표제, 그리고 절대다수 대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이 어떤 대표 결정 방식으로 할지 이 멘티미터를 가지고 토의했던 거 기억이 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반은 어떤 대표 결정 방식으로 뽑기로 했었죠? 네, 맞아요. 절대 다수 대표제 중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채택을 했었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모둠별로 만든 정당을 젠보드에 이렇게 잘 올려줬는데요. 발표 준비 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발표 방법에 대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재밌는 방법으로 발표하기로 했었죠. 정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에서 공약을 내고 국민들 앞에서 우리 이런 공약 냈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궁금한 걸 또 물어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우리 앞에서 한 정당이 발표를 하고 있으면요. 다른 친구들은 이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해도 좋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채팅방에 적어줘도 좋아요. 그러면 발표하는 정당은 실시간으로 채팅을 보면서 적절히 이제 질의응답도 해줄 수 있고요. 또 채팅방을 이용해서 퀴즈를 내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모두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 들어왔으니 발표를 시작할게요. 발표 시간은 각 정당마다 7분이니까요.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를 듣고 다른 조는요. 이 학습지에 공약 분석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 정당의 공약을 적으면서 이제 요약해서 해주시고요. 시연이 가능한지 또 필요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그 표를 채워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만든 정당이죠. 자연의당에서 나와서 발표를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의당에서 이번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찌우입니다. 여러분, 최근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신지 아십니까? 네, 다들 지구온난화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지구온난화는 우리 학교와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남기는 잔반, 체육 시간에 틀어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난방, 창문을 이중으로 닫지 않고 실시하는 냉난방, 그리고 귀찮다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리수거, 모두 환경 문제의 주범입니다. 또 어떤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네,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많은 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아몰랑님이 말씀하신 집에 빨리 가야겠다고 화단을 짓밟고 건너가는 문제, 그리고 세미체구다님이 말씀하신 학교 안 매점에서 산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물티슈나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어떤 분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체 우리 학교에 어떤 이익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더러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도 훨씬 쾌적해질 것이고요. 절약되는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식 잔반 처리에 드는 비용이 감소한다면 그 비용으로 더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자연이당의 목적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스쿨 만들기입니다. 슬로건은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후보자로 나온 제가 내놓을 공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잔반이 가장 많은 김치, 단무지, 자율급식 실행화를 통해 잔반 처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돈을 급식의 질 향상에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옥상, 운동장 뒤편 등 잉여 공간을 이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학생 자치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지킴이 직책을 학급당 1명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창문 이중 닫기, 빈 교실의 조명과 냉난방 끄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대신 봉사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랑 너라조님께서 봉사 시간 부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세 번째로 제시한 공약이 에너지 지킴이 봉사 시간 부여는 학생부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직접 여쭌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네, 4개의 정당이 모두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해주신 각 정당의 후보자들, 그리고 열심히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박수! 네, 방금 발표를 들으면서 열심히 평가표를 작성했으니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또 어떤 정당을 찍는 것이 스스로의 가치관에 맞는지 이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투표를 할 때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투표를 해야겠죠? 잠시 지지난 시간에 생각해봅시다. 우리 투표의 절차에 대해 배웠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날까요? 네네, 좋습니다. 거의 다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메타버스 투표소에 들어가서 이거 구경했었죠? 이거를 오늘 실제 교실에서 할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전에 기표소를 빌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투표에 앞서서 선거용지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사이트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투표용지 만들기예요. 투표용지에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요? 네, 기호가 있고요. 첫 번째로 또 정당 이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도장 찍을 때 조심해야 할 거 뭐 있었죠? 네, 맞아요. 한 칸에만 찍어야 되고요. 또 칸과 칸의 경계에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이 점 조심했어야 되죠? 그럼 우리 1분단부터 일어나서 여기에 학생증을 내고요. 신분 확인을 한 후에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줄을 서주세요. 투표를 하고 나온 친구들은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직접 투표해보니까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한 칸에 찍는 게 어려웠어요. 네, 이제 누가 당선이 됐는지 확인할 시간이에요. 한번 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개표를 도와줄 사람 있을까요? 네, 자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당근 친구랑 사과 친구랑 함께 우리가 정한 대표 결정 방식인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개표를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표를 열어서 확인을 하고 집계를 합니다. 네, 자, 표 집계가 모두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총 몇 표씩 들어왔는지 보이나요? 네, 자연이당은 5표, 우리가 최고당이 13표, 그리고 예술이당이 3표, 괴롭히면 안 된당은 2표, 기권은 1표로 총 24명, 우리 반 전원이 투표를 완료했네요. 그러면 최종 당선인은 누가 될까요? 네, 우리가 최고당의 루피 친구가 당선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언뜻 결선 투표제에서는 투표를 2번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아닌가요? 네, 그쵸.
결선 투표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을 넘는 표를 획득할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정당을 빼고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이었는데, 우리 반에서는 이미 우리가 최고당이 절반인 12명을 넘는 13표를 받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투표하지 않고 이미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그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다양한 대표 결정 방식의 특징, 그리고 선거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메타버스로 봤던 투표를 오늘 모의 투표를 통해서 실제로 해봤죠. 네, 그 과정에서 상호평가지를 작성하며 어떤 공약이 진짜 괜찮은 공약인 건지 소신껏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같은 다양한 정치 주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정당을 만들고 발표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플리커스 활용해서 중단어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모두 플리커스 꺼내주시고요. 네, 다 꺼냈죠? 모두 칠판의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대표 결정 방식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단순다수 대표제가 아닌 결선 투표제였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정부의 형태에 대해 배우도록 할게요.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